저 11월 24일 토요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눈이 왔죠. 오면서 좀 미끄러져 뺐는데 눈이란 그 말 있잖아요, 용어. 그거는 뭘 가리킨다고 봐요? 저 바깥에 눈이 왔어. 하얗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근데 인체도 눈이 있잖아요. 이걸 눈이라고 해야죠. 어떤 공통점 안 보여요? 저 눈하고 이 눈하고. 그렇죠. 흰색이죠. 색. 네, 그래 흰색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흰색이라는 그 말은 뭘 가리켜요? 흰색은 깨끗한 거잖아요. 깨끗한 거. 모든 것이 흰색에 비치면 이게 흰색인데 이걸 흰색을 하냐면 다 비치니까 그래요. 글씨가 다 잘 보이니까. 만약에 이거 갖다가 검은색을 했다면은 안 보이지. 흰색하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눈이라고 했냐면은 다 비치니까 그래 지금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서는 눈을 N-O-O-N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다가 애프터 붙이면은 애프터는 오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정오를 말하는 거라 이제 12시 가장 밝을 때 흰색이 가장 밝은 거고 이 눈도 뭐냐면은 가장 밝은 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다 통하는 거라 이게 지금. 그 첫눈이 와가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좀 나도 저 눈처럼 좀 하얘졌으면 그래서 일부러 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 현무경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얗게 해주는 그런 눈이라고 봐요. 자, 오늘 어디죠? 여기 24쪽 24페이지 기초동량은 혼백통소한 남북이니 기초동량 비자주자 부문천사 이제 고기를 할까 합니다. 그 앞에 이제 양 기초동량이 있었죠. 기초동량은 필금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잠깐 해야 되겠네. 요거 이제 두의 명칭이 뭐라 그랬어요? 양 기초동량은 오신술 자인진했고 음은 미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오하고 미가 항상 한짝이라 했잖아요. 그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자축에서 시작했죠. 저 선천에서는 자축에서 뭐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시작했다고 그냥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축인묘 항상 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도 자에서 시작하죠. 그러면 자에서 시작한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아는데 뭐가 시작했냐고 물어보면은 얼버무린 이제 뭐가 시작한 거예요. 자에서 시간 시작한 거죠. 시간이 시작했다 그 얘기잖아요. 요걸 역학에서 뭐라면 천개어자 그러죠. 하늘은 자시에 열렸다. 자에 열리고 그다음 지벽 어축. 그 천개 개자하고 지벽 벽자하고 개벽을 말한 게 원래. 하늘은 자에서 개벽하고 땅은 축에서 개벽했다. 그럼 이는 그럼 뭐라 그래요? 인에서는 일어날 기자. 이렇게. 사람이 인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시에 일어난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시간을 말한 게 아닌데 원래 자시도 시간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자의 하늘이 열리고 축의 땅이 열리고 인에서 사람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축인으로 시작한 것이 선천이라고 하면은 후천은 자하고 맞닿는 것이 이제 대두인 게 오잖아요. 오, 미, 신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오미 신에서 이렇게.
오에서 일어나는데 요건 양이기 때문에 음은 요 미잖아요. 그래서 미에서 시작한다 했죠. 미 꼭 역으로 하니까 미 그다음에 여기 사죠. 미, 사, 무, 축, 해, 유 이런 식으로 돈다 했어요. 그래서 이 기초동량의 맨 첫째는 미부부터 시작한다. 이게 지금 미의 시작, 음의 시작이라 했거든요. 음의 시작. 근데 이제 요걸 미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부필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 뿔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대나무 축자에다가 밑에 분열자, 필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9구자예요. 이렇게 9구자. 그래서 필하고 구자가 합쳐 거기에 필구미라고 쓴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기 필구미라고 써 있잖아요. 그 기초 동량을 놓는데 뭘 가지고 놓느냐 하면은 붓을 가지고 놓는다 그 얘기예요. 붓을 가지고 어떻게 놓느냐 하면은 구계단 구궁을 놓는다 그 얘기죠. 붓을 가지고. 붓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붓는다 그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붓는다, 쏟아 붓는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부풀리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9구자를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보니까 붓을 가지고 구궁을 놓는다 그 얘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뿔처럼 생긴데 머리에 뿔처럼 생긴데 점이 2개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음량을 말한다 했어요. 음량. 그 다음에 여기 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눈도 마찬가지인데 상하로 놓았죠. 요거 뭐냐면 선천의 자축인묘가 시작한 거고, 자축이 요거는 후천의 오미신유로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세 개는 삼신이고 이게. 그러면서 크게 이제 요부 머리 부위하고 몸통 부위하고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머리 부위하고 몸통 부위하고 요거는 하늘이고 요건 땅에서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그렇게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서부터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 12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요거는 이제 요 4개는 사상을 말한 거고 이렇게. 아무튼 기초 동량을 놓는데 붓을 들어서 구궁을 갖다가 건설하는 걸로 시작하더라. 이제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 그러면은 요것도 그래요. 요거는 1이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똑같이 3극이 붙어 있어요. 아니 지금 미부 얘기하는 것도 자꾸 딴 데로 요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수평으로 천진이고 수직으로 천진이고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3극을 갖다 놓는데 수평과 수직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조판을 짜는 거거든요, 지금요. 아무튼 그 도구는 붓을 가지고 구궁을 놓더라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시작을 미부부터 했더라 이제 미부터. 그럼 왜 미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후천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미가 후천의 시작이냐고 묻는다면,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지금 기초동량을 놓는 건데, 기초동량을 놓는다는 건 뭐냐면 후천에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기초동량은 집 짓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을 지금 천국집을 짓는 거라 지금. 그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당에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그 죽은 다음이 아니고 살아 있으면서 놓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에서도 죽는 게 육신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육에 속한 정욕이 죽어야만이 천당에 들어간다 그 얘기인데, 자꾸 이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간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지.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요. 이제 이런 이치가 들어오려면은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자꾸 어떤 물질을 바라보고 말이죠. 어떤 세상 욕정에 사로잡힌 그런 눈에서는 이런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 게 죽어야 돼 이제. 그래서 그게 죽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 살이 서게 묶여있던 이 눈이 죽어야 돼. 그래야 신안, 영안 그런 눈이 열리는 거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건 뭐냐면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돼? 또 아파트 오늘 올라서 떨어졌어. 맨날 이제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게 죽은 소리라 전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부 다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와 눈, 코, 입 그런 것이 새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그 거듭나게 하는 그 공사를 일컬어서 기초 공량 놓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왜 미부터 부천이 시작하느냐? 그러면 뭐 물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적에 선천은 자축으로 했지만은 부천은 오음에서 시작하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고. 근데 보다 더 깊은 뜻에서 왜 미부부터 시작했느냐 이제 그 의미를 설명한다고 하면은 이 자리로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자가 들어간다 했지. 자가 여기 있던 자가 7도를 여기까지 하면 그 6도라 이게. 근데 저기 5까지 가면 6도죠 이게. 근데 7도를 이동하니까 자하고 미가 합한 거죠. 자하고 미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 속담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담에 무슨 속담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이게? 양은 뿔이잖아 이게. 쥐는 뿔이 없잖아요. 근데 요 쥐가 일로 들어가니까 양자리로 가니까 그렇죠. 쥐가 뿔 난다는 얘기라 지금. 그 쥐가 뿔 나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조상들은 쥐뿔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쥐뿔도 모른다는 속담은 세상에서는 쥐가 뿔 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거 그런 것도 모른다. 그렇게 하찮은 것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원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자는 본래 시작하는 거거든. 스타트를 말한 거예요. 그 스타트가 일로 들어가서 양처럼 뿔이 난다는 거예요. 양처럼 들어가니까 뿔 났다는 얘기지. 쥐가 뿔 나는 거. 쥐뿔도 모르는 거에 까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은 쥐가 뿔 나요. 그러니까 쥐가 뿔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걸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요 지금. 쥐가 뿔이 나더라. 그럼 양은 그럼 어디로 가요? 양은 여기 원래 대대하는 게 축이잖아요. 축 다음으로 가죠. 여기 호랑이 자리로 들어가지. 그럼 이건 만약 속담으로 찾는다면은 뭐가 될까? 양하고 호랑이하고 나도 얼핏 생각이 안 나네. 그거는 양하고 호랑이가 같이 뛰어놀고 이사에서 나온 그렇지. 이사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성경 믿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사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린애가 손을 호랑이에 집어넣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같이 노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자하고 오하고 있잖아요. 오자로 들어가는데 이게 일로 가요. 그러면 7도로 이동한다는 거 얘기에 자는 밑자리로 들어가고 축은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신자리로 가죠. 이는 밑자리로 가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선천에서 뭐냐면 원진살이라 그래요. 이게 원진살이야 전부 다. 원진살이라는 용어 들어봤어요? 맞지 않는다고 뭐 결혼하지 말라고. 저도 이제 양 띠고 집사람 자 띠거든요. 쥐 띠거든요. 쥐. 그럼 원진살이. 네, 그래서 뭐 원진살이다. 그러니까 원진살이 뭐냐면 또 막상 설명도 못해요. 그냥 주소들은 풍월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 그
도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훔치는 거다. 그 다음에 도화살 같은 거는 뭐 바람기가 있다. 근데 원진살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 원진이 무슨 말이야 그게. 10개 잘해주고 하나 잘못하면 다 잘못해. 근데 원진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유를 모르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 도적질해서 싫다 그런 건 또렷해요. 저 사람 바람 펴서 도학기가 해서 싫어. 그런 거는 또렷해. 근데 원진살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 싫어 이렇게. 그걸 원진살이라 하려. 이제 7도 이동하면 전부 다 원진살에 걸려버려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자, 축인 묘는 원래 유자리인데 술 개자리로 하잖아요. 개하고 토끼는 원진살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삼천에서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 원진살이었어요. 뭘 이유를 알면 고치긴 하겠는데 이건 이유가 없어. 근데 그 원진살이 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그걸 우리나라 옛날부터 전래 그 속담이나 또 이제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런 것만 찾아서 책을 써도 책한 거는 충분히 나와요. 책한 거는. 예를 들자면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그 고사가 있잖아요. 용왕이 그 병에 걸렸는데 어떤 간을 먹어야죠. 토끼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걸 찾아보세요. 윗자리로 자가 들어가야지. 그럼 신자리로 축이 들어가죠. 윗자리로 인이 들어가고 신유로 술자리로 요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해자리로 진이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볼 적에 용이 어디로 가요? 원래 용이 진사자리 여기 있었거든요. 동남방에.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 보니까 여기 용이 여기로 들어가죠. 돼지자리로 들어가죠. 원래는 이제 진하고 한짝이 개였죠. 진술 충이니까. 근데 7도를 이동하니까 여기로 들어가죠. 그 용이 여기 있던 용이 일로 간 거예요. 그 기독교 성경에서 뭐라 그래 이걸? 용이 여기 높은 곳이니까 하늘이었어요.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런 거거든요. 여기 땅으로 내가 쫓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땅이라 땅으로 내가 쫓겨버렸어. 그리고 요놈이 땅으로 쫓겨왔는데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동양식은 뭐냐면 그 토끼간을 먹어야 돼요. 그럼 토끼간이 어떤 거예요? 토끼간이 묘. 요놈이거든. 근데 토끼는 옛날에도 그 옆에 붙어서 항상 옆에 붙어 있는데 요거는 지지로 본 용이고 팔개로 본 용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돼. 팔개로 보면 용이 어디 있어요? 팔개에서 용은 뭘 가리켜요? 아니 하늘은 말이라 했잖아요. 권마 권우 그러잖아요. 팔개로 볼 때는 말은 하늘이고 땅은 소예요. 권마 권우. 그럼 용은 그런 게 외워지지 않았네 아직도. 그럼 용은 그러면 용하고 그 다음에 닭을 합해서 계룡이라 불러요. 그 닭은 뭐냐면 오손뼈 손깨잖아요. 그렇게 용은 당연히 진깨죠. 그 진깨가 얼른 들어가면 일로 들어가요. 오진 내가 일로 들어가요. 그 용담도잖아요. 그 여기 용이라 용하고 이제 토끼하고 만나잖아요. 그 토끼 간을 먹는 사람과 용이 토끼 간을 먹는 거 똑같은 거죠. 12지지로 보면은 그건 안 되는 거고. 용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담도가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팔개니 그다음에 12지지 천간이 이런 거 전부 다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방향을 잃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왜 여기 붙이고 이거에 여기 붙이고 그런 그 어떤 이치가 일목요연해야 되는데 그거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보면은 그냥 찍어다 붙이는 거야 그냥 이렇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어. 그런 걸 나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게 안 들어가서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 이게 지금. 우리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거 물어보면은 헷갈린데 맨날 헷갈린대요. 그러면 요게 이제 양이라 그랬잖아요. 요 양자리로 쥐가 들어가고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12지지만 갖고 얘기한 거죠. 여기에 만약에 8개를 배당시킨다면은 이 자리를 뭐가 들어요? 여기에 요게 원래 오음의 신이 이렇게 본 것은 요거 낙서자리였어요. 이렇게 본 거는 이제 용담이거든 지금 이게. 요건 선천이고 요거 부천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 여기에 낙서판에는 여기에 8개가 뭐가 들어갔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지. 구리화가 있었죠. 구리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방에 이제 사태택이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요 자리라지. 이 자리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군지. 그렇죠. 그 27화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여기 7이고 여기 2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군지가 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부천에는 요 자리를 뭐가 들어가냐면은 11기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자리로 구리화가 들어가고 이렇게. 구리화가 요거하고 이게 구리화가 있는 곳으로 쥐가 들어간 거지 이제. 그럼 구리화는 뭐 구리화이고 구리화가 있던 곳으로 자가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구리화는 뭐냐 태양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쥐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쥐구멍이 들어가요. 그렇지. 그렇게 돼버려요. 요 자리로 자자리에다 사가 들어간 것도 쥐구멍이 빗들어야 하는데 그랬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쥐라는 놈은 항상 어두운 곳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빨가벗겨져 이제. 태양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부족함이 다 드러나요. 이제.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다 침입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거지. 여기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배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다양한 견해가 나와요. 그럼 요거만 제대로 활용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인 문학 작품 그 소재도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뭐 민당 같은 거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 달아 밝은 달에 이태백이 놀던 달에 그러잖아요. 그건 뭘 갖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래요. 자, 달은 펠기에서 뭘 가르쳐요? 달은 요거는 태양이죠. 그럼 여기 감깨죠. 그 감깨가 어디 있었냐고 얘기해요. 거기 이태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귀도에서는 여기 육감수가 여기 있었어요. 문항도에서는 일감수죠. 여기 있지. 여기. 이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쥐가 모든 것에 출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좀 문학적인 소재도 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체가 연결이 돼요. 이런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인체에서 그 연결을 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가 있다래요 사람들이. 우리 태어날 적에 말이죠. 여기는 말랑말랑해. 숯구멍이라 하잖아요. 그걸
그건 뭘 가르쳐요? 이게 숫구멍이 있어. 그러면은 그 12띠로 말할 적에 자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인체에서 찾는다고 하면 인체에서 자축이 맺힌 사람이 그걸 찾으라고 한다면은 좌우선은 뭐냐면은 끝과 끝이에요. 맨 밑에하고 맨 꼭대기거든. 그럼 어디가 오고 어디가 자고 그런 게 나와야죠. 찾을 수 있잖아요. 자를 어디라고 봐요? 자하고 오가 이렇게 끝과 끝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자가 아니면 여기가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기가 오가 아니면 이쪽이 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숫구멍이 뭐예요? 그때 숫구멍이 그냥 쥐구멍이라 그래요. 여기를 쥐구멍이라 하잖아요. 이게 자라, 여기를 자라 본 거예요. 그럼 저 밑을 갖다 오로 본 거예요. 자, 오, 묘, 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는 사실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양기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이게 원래 양기는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 이렇게 머리 꼭대기 숫구멍인데 여기 양기가 제일 많은 곳이라 원래. 그럼 여기가 사가 되든지 오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쥐구멍이라 불러.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제 그런 의문도 들어야죠. 그 용담도에서는 다시 여기를 갖다가 본 거예요. 원래 위치대로 보는 게 여기를 뭘로 봤어요? 오미로 왔잖아요. 여기 용담 저 밑을 갖다가 거꾸로 해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더 연결시켜서 생각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나로 들어와야 돼. 인체처럼 위대한 게 없다고 하면서도 나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습관들이 안 들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초능력을 부린다. 뭐 엄청난 능력이 있다. 다 좋아요. 근데 사실 부분적인 밖에 안 돼요. 그 만점적이고 100점짜리가 있다면은 그건 얼마나 좋아. 근데 사실은 그 능력 있다는 선을 가면은요. 그렇게 만점적이지 못해. 거기다가 한두 개 거기에 이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큰 성령이나 받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참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왕 그런 능력을 받을 바에는 못하는 게 없어야지. 어떤 한두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에 머무른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분적인 것밖에 몰랐다 그 얘기야 한마디로요. 근데 더딘 것 같지만은 기초부터 착실히 차근차근 다져나가면은 다 하게 돼 있어.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아까도 누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먼저 알고 그 아는 걸 어디다가 그 적용을 시켜야 되냐면 내 몸에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얘기 많이 날 거예요. 내 인체하고 그 12띠 같은 거, 또 천금 같은 거, 숫자하고 나도 지금 정리를 해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 다음에 요 미부 이제 그리는 거, 미부 순서를 그것도 이제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하나 W자가 들어가죠. 여기.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둘, 셋. 둘, 셋. 자, 수, 요, 진사, 이, 신. 이렇게 올려볼까요? 자, 수, 요, 신, 요, 시,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자, 아홉 구자 쓰고, 이렇게. 못 빠진 거 없나? 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 요거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찍고. 아무튼 요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부터 이렇게. 복잡하죠. 그 오신설 자인진 그 6개 있잖아요. 그 현무 알죠? 육현무. 그 양부를 그릴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음부는 확실히 복잡해. 그 여자 보면 이렇게 복잡한 거다. 미, 사묘, 축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같은 불을 쳐도 양일날에는 금방 쳐. 근데 음일날에 이제 이건 음일날에 치는 거거든요. 오늘이 이제 어저께 김이니까 오늘이 경신일이거든. 경신하면 양이거든. 김이는 음이고, 음일에는 음부를 쳐요. 6개를 치고, 양일에는 양부 6개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양부를 칠 때는 금방 치는데 음부 칠 때는 골치 아파. 시간이 많이 걸려.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한자 하나를 더 넘기면은 그렇죠. 기초동량, 혼백, 동서남북 그랬는데 이렇게 기초동량 두 줄 하면서 늑자를 이렇게 쓰고 점을 이렇게 네 군데다 찍은 것은 음기초라 그랬죠. 양기초는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쓴다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음기초, 기초동량, 천지인유소문 이게 맨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는 기초동량이라는 게 없어요. 이 기초동량 맨 처음에 이게 시작을 했거든. 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기초동량에서는 부가 없어요. 지금 이 양기초동량 이렇게 한 줄로 쓴 거 이게 양기초라 했거든요. 양기초동량에서만 부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음기초동량이거든요. 음기초이기 때문에 부가 없어요. 이 양기초동량이니까 부가 이렇게 써요. 또 이렇게. 양기초동량에만 부를 갖다가 그리는 그 이유가 양은 본래 드러내는 거고 음은 드러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기초동량 해놓고 혼백, 동서남북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기초동량을 놓는데 누가 놓느냐면은 전번에는 기초동량을 천지인신유소문이 나왔어요. 이게 천지인신유소문이 6절을 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은 혼백, 동서남북이 놓는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 혼백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런 용어 자체가 본래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태양과 달이 이렇게 도는 과정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혼백 그러면은 그냥 내 그 어떤 정신적인 있죠, 얼 같은 거 그런 것만 가리킨 거잖아. 가리킨 걸로 아는데 혼이란 게 뭐냐면요, 그 금음달이 돼. 금음달은 뭐냐면 달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3일을 가야 돼요. 3일. 3일이 될 때까지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3일이 돼서 나타날 때를 갖다가 혼이라 해요. 그런 현상을 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대보름이 됐잖아요. 대보름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그 끼울기 시작할 때 그때를 백이라고 불러요. 상망하고 또 비슷한. 그렇죠. 네. 상망, 하현, 뭐 이제
상현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현은 뭐고 하현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혼백이 이게 다리토라는 걸 얘기했기 때문에 다리토라는 게 상현 하현 그렇거든요. 상현 하현이라는 그 용어가 현자는 이렇게 써요. 활등변에다가 이렇게 현이라고 하는 상현 하현은 뭐냐면은 흔히 말하면 반달이에요. 이렇게 이 반달인데 반달이 언제 뜨느냐 하면은 음력으로 8일하고 23일이지. 자, 15일은 대보름이 뜨죠. 그걸 이제 기망이라 그래요. 기망. 대보름을 다른 말로 망자가 이게 바람망자도 되는데 보름망자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바란다 이렇게. 요 자가 달월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란다, 뭐 소망한다 그렇게 하는 건데 보름망자로 들어요. 그래서 환하게 뜬 것 같다. 이미 기자 기망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 들어가 버렸어. 안 보이는 거 상망이라 그래 이제. 그 색자가 원래 초하루 색자예요. 그냥 초하루. 그 초하루는 뭐냐면 아직 달이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 완전히 끼우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상망 금음하고 대법원 사이가 그게 8일이지. 이게 보름이니까 그 사이가 8일 정도 되잖아요. 또 15일에서 여기 30일 그 사이가 23일이야 이제. 그래서 상현 8일, 하현 23일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달이 하는 기능은 태양이 하는 기능하고 다르죠. 태양은 항상 빛을 비치죠. 빛을 비치지만은 그 오늘이 며칠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건 달이 일러줘요. 왜 그러냐면 저놈의 태양은 맨날 똑같아 그냥. 근데 달은 보름달이 환하게 뜨면은 안 봐도 오늘이 보름이면 하루 이제. 그리고 없어지잖아 달이. 금음이구나.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대략 알아요 이렇게. 또 반달 뜨는 거 보고 이렇게 뜨면 8일이고 또 반대로 떴으면 23일이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고서 다른 그 모양을 통해서 일러줘요. 그 연, 월, 일시를 일러주는 것은 달이 하는 거예요. 그 절기 같은 거. 태양은 맨날 똑같으니까 그거는 일러주는 게 아니죠. 그 대신에 태양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지 이제.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달이 이그러지고 뜨고 이렇게 그거 회현상망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현상망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은 달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달이 무슨 능력이 있어? 달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달은 그냥 무심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거든 이제. 그렇다 보니까 태양을 마주하면 마주본 쪽이 빛나는 거야 이제.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두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환하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다 비쳐요. 그게 이제 대보름달로 보이는 거죠. 근데 부분만 이렇게 비치면은 그 금문달로 보이고 초승달로 보이는 거고 이제. 그건 뭘 가리키죠? 우리네 인생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인체 속에도 태양과 같은 존재가 있어요. 달과 같은 존재가 있어. 태양과 같은 존재를 뭐라 불러요? 그러면 항상 그 제자리야 그냥. 제자리로 빌변해요. 태양은 빌변하는 존재지 저게 언젠가는 이렇게 밝았다가 언제가 흐리고 그러면 난리 나 진짜. 인체도 그런 게 있어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걸 뭐라 불러요? 영인가요? 그걸 이제 성이라 하죠. 혼성. 혼성이라 할 때 이렇게 그 본성을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견성이 득도의 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 하늘의 태양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갖다가 환하게 빛나는 것 갖다가 스스로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 태양 자체는 자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본성이죠. 근본이니까. 근데 내 속에서 그런 태양이 태양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 갖다가 그걸 자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그럼 다른 뭐라 불러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불변하는 걸 성이라고 불러더라. 그러면은 뜨고지잖아요. 아까 커졌다 작아졌다 회연상망하는 그 달과 같은 존재가 내 마음에 있어. 그건 뭐라 불러요? 마음의 심. 그걸 심이다. 그래서 심하면 뭐리라 이게. 그 심월 맨날 그러잖아요. 성월이란 말은 없어요. 그 다른 마음이라 불러요. 자, 어떤 게 변하느냐면 달이 변하죠. 태양은 맨날 둥그런 그 모습 그대로지. 그 인체에서 가장 잘 변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닦아야 되는 거는 성이 아니고 성은 뭐라 그래요? 수성이란 말은 없어요. 닦을 숫자 그거는 수심이라 하지. 닦아야 되는 건 수심이지 마음이고 그럼 성은 뭐라 그래요? 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렇게 얘기하죠. 건드릴 설자 솔성이라 해요. 이거는 내가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라는 마음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닦을 숫자로지 이렇게. 그 성을 닦아라 그런 말 없고 마음을 닦아라 맨날 그래 이제. 왜요? 잘 변하니까 그래. 근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달이라는 놈은 본래 변하는 놈이에요. 변하지 않으면 그게 달인 거거든. 변하는데 변하는 걸 닦아라 하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변하는데 변하는 걸 닦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래 잘 변하게 만들어진 게 달인데 너는 왜 자꾸 마음이 변하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또 마음이 잘 변한다고 나무라고 그래. 본래 잘 변하는 거 이거는. 근데 왜 그래요? 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음 변하지 말라 맨날 그래.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래 잘 변하는 놈인데 변하지 말라? 이상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본래 변하게 만들어 놓고 변하지 말라고 좀 이상하잖아. 그럼 뭘 닦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마음 변하지 말라, 마음 닦아라. 거의 다 그러고 있어 지금 보면은. 그리고 그때 움직이는 그때에 맞춰서 그 때를 닦으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때를 맞춰서 움직여라. 그 얘기지. 아, 변하지 않은 만약에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달은 변해야 돼. 변하는 그 이유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때를 일러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잖아요. 절도나 절기.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절도가 없어져 버려. 저 태양이 분명히 빛의 원천이고 생명의 원천인 건 맞는데 태양, 즉 성만, 본성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절도가 없어요. 지금 내가 밥 먹을 땐지 자야 될 땐지 그건 몰라요. 진리가 본래 그런 거예요. 진리만 추구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에요. 항상. 이상인데 그 이상은 반드시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야 돼. 현실에서. 근데 맨날 본성만 찾고 솔성 이런 것만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면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내 속에 본성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성을 내가 잘 받아가지고 내 몸을 때에 맞춰서 잘 활용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요것도 있어야 되고 요것도 있어야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거는 일이라고 하고 요거는 월이라고 해서 합해서 밝은 명자를 쓰는 거죠. 이제. 그 밝은 명자라고 이게 밝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요. 그냥 태양과 달이 합쳤으니까 밝은 거다. 1월이 합쳤으니까 1월의 법칙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은 쉽죠. 근데 지금처럼 내 속에 본래 본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 바꿔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현실하고 적응이 안 돼.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놈은 본래 밝은 거예요. 항상 본래가. 이건 특별하게 밝히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라. 근데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에 생긴 거예요. 마음에서. 그 우리가 변덕 부린다 그러잖아요. 길도 짜고 큰 덕 짜고 도덕을 갖다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어떤 게 도죠? 당연히 이게 도지. 이건 덕이죠. 그래서 변하는 거는 이게 변하니까 변덕 부린다 그러지. 변도한다는 말은 없어요. 변덕 부린다 그러지 이제. 그 덕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태양과 같은 이 성을 갖다가 마음에다 투영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 마음이 절기를 따라서 때에 잘 그 절도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태양은 달은 태양 주위를 항상 도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던져주지 않으면은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 그 수심이 바로 그거예요. 태양의 법칙, 태양의 빛을 갖다가 어떠한 모양으로 반사를 하느냐, 그거하고 직결되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제대로 알려면은 달은 28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제. 28일. 28일이 곱하기 13 보면은 이렇게 여성들이 1년에 경도가 몇 번 열려요? 이렇게 여성이라고 한 사람밖에 없네. 1년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13번이요? 13번이요. 그리고 13살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가. 28일을 원래 경도하고 맞는 거예요. 28 곱하기 13 하면은 364가 나와요. 364가. 그게 본래 1년이야.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360이니 364니 그게 없어요. 그렇잖아. 태양은 지구 뜨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맨날 똑같으니까.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8일마다 한 번씩 뭐가 나오는구나. 그래. 대보름이 되고 그 1년에 보니까 6번 하더라. 이게 13 천여도수라 이제 이거. 13 그 증상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6자의 몸으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6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6자가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태양을 갖다가 완벽하게 한 번씩 드러나는 게 28일마다 한 번씩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 13번 드러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6개의 몸으로 온다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현실에다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하는 것은 숫자가 6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중심 삼고 12제자가 주위에 포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3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3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마음을 잘 닦으려면은 1년에 1년이 돌아가는 거 원리 있잖아요.
12달로 돌아간다. 왜 12달이냐? 그런 의미를 갖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절기가 왜 나왔냐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절기가. 지금이 입춘이냐 입하냐 그것도 그래요. 이렇게 하지 동지 이지라 하죠. 하지하고 동지는 끝과 끝이에요. 끝과 끝 이렇게. 그 다음에 춘분하고 이분이죠. 춘분하고 추분 이렇게. 춘분하고 추분은 뭐냐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 근데 하지 동지는 뭐냐 낮과 밤의 길이가 가장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걸 오형으로 말하면 물과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극심한 편차를 드러내는 게 오행 중에서도 물하고 불이거든요. 이게. 그럼 가장 안정된 게 오행에서 뭐냐면은 목과 금이지 이제. 그래서 목하고 금을 갖다 일간으로 삼는 사람들은 성정이 원래 안정적인 사람들이야. 원래가 그래요. 근데 수나 화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수는 이제 예를 들면 뭐죠? 천간이 임이나 계죠. 임계 또 병정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칫 감정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맨 처질 때는 한없이 처지고 올라갈 때는 또 끝없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이 기복이 심한 거라. 그 선천적으로 그런 기운을 본인들이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때 불기운이 강해서 하나씩 치고 올라갈 때는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그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제 그 필요한 걸 딱 찾아내면 돼요. 찾아내가지고 내가 방편은 굉장히 많아요. 말로도 하는 방편이 있고 뭐 먹어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노래를 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제때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고 그런 거죠. 어쨌건 수하고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지하고 동지에 속해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그래서 이지, 이분, 사립이라 그러죠. 입춘, 입하, 입동. 그래 입춘이나 입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입춘이나 입하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요건 가장 밝은 거니까 하지라 그래요. 순양이잖아요. 반대는 이건 동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에는 왼쪽이니까 입춘이죠. 춘분 이렇게 돼야죠. 요 네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는 이거는 부도전계 움직이지 않는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거하고 부도전계가 또 있잖아요. 이교랑 담계. 그렇죠. 어디서 보든지 이거는 어디서든지 똑같은 거 이거. 이것도 그렇고 위에서 보든지 밑에서 보든지 옆에서 보든지 맨날 이게 똑같아. 이것도.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부도전계. 그러니까 요건 하지 동지, 춘분 추분 이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여기에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간 거 있잖아요. 요건 도전계지. 그게 이제 여기는 택계라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진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요 네 개의 개가, 요 네 개는 위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변해. 이렇게. 그렇잖아요. 요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서로가 변해버려요. 그 이제 도전. 서로 이제 엎드려지고 변환돼서 도전이라 하죠. 엎드릴 도자니까.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는 뭐냐면은 이걸 왜 입하라 그래요? 설립자로 왜 써요? 봄이 선다 그런 얘기잖아요. 입하, 봄이 서고, 입춘, 입하, 여름이 서고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설립자로 쓰느냐 그 얘기예요. 이때는 아까 건건감리 때는 뭐냐면 모든 게 다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된데 변화는 설립자로부터 시작하는 거라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8개, 8개만 갖고 얘기했는데 64개도 똑같아요. 이제 이러한 원리로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대성계라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세지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지하고 하지죠 원래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거니까. 이 괴 이름이 이게 천이고 권위천이니까 천, 권위지, 천지라 그래. 이게 괴 이름이 그래 이게. 천이고 지고. 그럼 이건 뭐냐면은 화죠. 이건 수야. 천지, 화, 수. 요게 춘분, 추분 그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게하고 요게 사이에 개가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뭐 64개잖아. 88, 64.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가 들어가고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몇 개씩 들어가요? 6개씩 들어가야 되는 8개씩 들어가나요? 요걸 64개에서 이기는 8개죠. 8개니까. 그걸 빼버리고 계산하면 되잖아. 그걸 빼버리고. 그럼 8개가 그 6에서 8배는 56이잖아요. 그러니까 8개니까 7개씩 들으면 들어가지. 87, 56. 7개가 지나면 요게 나와요. 7개 지나면 또 요게 나오고. 그걸 자세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대성계, 소성계만 맨날 하면 안 돼요. 대성계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야 돼. 이제. 그러면은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는 게 이게 뭐냐면은 요게 태잖아요. 그럼 요게 이렇게 거듭된 태가 나오죠. 요게 여기에서 요게 나올 때까지가 7개가 있다 그 얘기예요. 또 여기서 이게 가려면 중복된 그 관계가 또 나오잖아요. 그게 나올 때까지 또 7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게 가려면은 밑에 요거 있는 게 7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맨 하나, 둘, 요거까지 합하니까 8개가 되지 이제. 요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맨 꼭대기에 천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거야 그냥. 택. 요거. 그 다음에 다음이 요거잖아요. 이렇게. 다음이 이거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5선표니까 이렇게 쓰고. 육간수, 7간선, 그 다음에 8건지. 밑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위에만 천택, 건택이진, 선감, 간골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냥요. 그 다음에 뭐냐, 요게 오는 거예요. 요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원래. 그래, 이게 뭘 가르쳐요? 이게 가장 뜨거운 거잖아요. 뜨거운 거면, 그 다음 요거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상태예요? 살짝 이제 음식가 들어온 거네요. 이름이 희생하는 거네요. 이름이 희생. 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볼 때 그런 거지. 여기서 음이 점점 강해오는 거예요. 이게. 음이 강해오는 게나 강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름의 음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제일 약해진 거죠. 제일 마지막에 꼭대기에 벌려가지고 음은 본래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요 놈은 뭐냐면은 꼭대기로 밀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칼에 처한다고 해서 이제 처를 쾌자라 이게 처단을 쾌자 이게. 그럼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냐 음이 강해진 거죠. 음이 강해지니까 이게 이렇게 7단계 간 다음에 8단계 요 놈이야. 그럼 이거는 이런 거보다도 음이 더 많아진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하늘, 천, 건태, 이지는 하늘 사상이고 요건 뭐냐 땅의 사상이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요거는 요 위에는 그럼 자 여기서부터 하늘이잖아요.
하늘에서 이게 뭐냐면 양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양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음기를 뚫고서 양기가 솟아오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늘 사상이라 이게.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뭐냐면 땅이잖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밑에 전부 다 땅이야 이게.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땅을 통과해서 맨 처음에 하늘로 진입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늘로 진입한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요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맨 밑에는 이렇게가 이것도 똑같이 7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7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요거 본인까지는 8개죠 이렇게. 그럼 이 자리에는 맨 처음에 시작한 거 뭐예요? 이게 건이지. 건, 태, 이, 은, 선, 건, 간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까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차츰차츰 음기가 점점 강해진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음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순서로 가는 거라 지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게 하늘 사상가 요게 32개고 이게 32개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32개. 그래 64개니까 그럼 맨 마지막이 하늘 사상에서 맨 마지막이 무슨 개가 되겠어? 한번 찾아봐요. 맨 마지막에 지뢰복이죠. 그렇지. 여기 무조건 끝에는 8권지가 가야지. 그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지뢰복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서 가장 어두운 상태에서 양기가 이렇게 뜨는 거거든. 근데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허공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허공에서.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 지뢰복을 실제 저 땅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 지금. 반대로 보면 이래요. 이게 이 양이 여기서 양이 강한 거거든. 이게 좀 이렇게 강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양이 제일 약한 거야 지금. 제일 약한 거야.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8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그 양기가 약한 거는 뭐냐면은 이 밑에 지를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량 혼자만 남아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똑같은 이신세나 도신세나 똑같잖아요. 다 죽기 직전의 양이고 죽기 직전의 음이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64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 속에서 이런 양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이런 양기, 음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나 극으로 치우치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극으로 치우치면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요거죠. 강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이런 자세한 사항을 적은 저게 참동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참동계 그 단서 있잖아요. 단서. 거기에 이 얘기는 별로 없고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천간으로 치자면 이게 무고, 이게 기라 그래요. 무, 기. 갑을이고 이게 갑을, 이게 무기라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이게 지금 양기가 어느 정도 차 있는가,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비결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거는 내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일상생활에서 써먹는 학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그 죽은 거라 이제. 근데 그런 거 일러주는 게 전부 다 이거라는 거야 지금. 혼백통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태음도를 말한 거거든요. 혼백이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는 걸 기초 동량을 지금 놓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라.
한다면은 7도 이동하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요. 자가 밑자리로 하고 아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양기초죠. 기초동량은 비자주자. 비자주자. 비자는 뭐냐면은 날리는 거. 그렇죠. 날진선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간은 날아다니는 거지. 주자는 달릴 주자. 땅에서 달리는 거죠. 그건 이제 12지지지 이제. 천간과 지지를 말한 거예요. 기초동량을 이제 여기까지는 천간과 지지라는 게 안 나오고 태양과 달에 가는 그 이치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천간과 지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부문천 이게 이제 부문천이에요. 이게 지금 거꾸로 쓴 거라 천문부인데 밑에 천문부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 왜냐하면은 그 선천에 있던 천간과 지지가 이제 뒤집어진다는 얘기라 지금. 그래서 이제 우종우형. 우종우형이 무슨 말이죠? 우종우형. 종자는 이렇게 쫓을 종자죠 이렇게. 형은 저울 때 형자 얘기해요. 저울 때 이렇게 뭐 끼우르지 않게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종우형은 뭐냐면은 아까 여기 태양과 달이 돌아가는 이치를 말했고 천간과 지지를 말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울 때처럼 평형을 유지하게끔 하는 부다 이제 그 얘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참 더 이렇게 한 것이 뭐냐면 짝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요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그러니까 요건 뭐라고 하냐면은 건곤이 합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큰 거는 그 8개를 말한 거죠. 나머지 6개는 이제 삼녀, 삼남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요것도 요건 6기를 말한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시천주 조화정 해가지고 이게 시천주 조화정 해가지고 이게 영세불명만사지까지 말한 거예요. 열세자.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하나, 둘, 6개가 들어가죠. 6개인데 가만히 보면은 2개는 그 공중에 떠 있고 4개만 이 선에 이제 부딪혔어요. 2개는 맨 여기하고는 공중에 떴어요. 그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전부 다 6개잖아요. 6개는 뭘 가리킨 거죠? 6개는 1년을 갖다가 여기 하나가 2개, 2개씩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둡고 가장 뜨거운 거는 따로 이렇게 여기에다 붙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발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사상이고 요걸 죽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전체적인 이 부의 의미 같은 거는 설명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 부라고 하는 거는 붓을 들어서 세게 치다 보면 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부는 기를 느끼는 거거든요. 내 속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붓을 들고서 이렇게 불을 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이제 그냥 볼펜 같은 거는 그냥 막 이렇게 쓰는데 붓 같은 거는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흥분되잖아요. 이렇게 잘못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붓으로 아까 필금이라 했잖아요. 붓으로 써라. 그러면은 그게 자꾸 숙달이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가 강해져 버려.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고 해도 기가 약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강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거 칠 때는 손을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치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고 치는 습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편하지 이거는. 편하긴 편한데 기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떼고 하게 만들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자세가 이렇게 구부리거나 뭐 옆으로 이렇게 되거나 그 상태에서 이게 안 되게 됐어요. 자세가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절로 그 신 수련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매개체로다가 이걸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 언젠가 시간이 허락된다면은 그 이런 걸 갖다가 수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거죠. 근데 지금 청주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청주 갔다 왔어요 사실은. 청주에 가면 이제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모이지. 그 사람들도 붙이는 거 보면 맨날 이렇게 갖다 대고 이게 떼라 그러면 덜덜 떨려서 못해 이게. 어렵구만요. 네. 근데 원래 붓글씨 쓸 때 자세가 그거잖아요. 원래 붓글씨 쓸 때. 근데 글씨 쓰는 건 그래도 편해. 근데 이건 안 그래요. 글씨하고 이게 전혀 달라요. 이게 기가 안 가면 천지지가 않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쁜가. 이게 요 글씨의 굵기 있잖아. 이런 게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긋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굵게 가고 어떤 때는 그렇게 되게 됐어요. 그래서 부가 잘 이쁘게 되는 날은 기분이 좋지 이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서양 사람들은 붓이 없잖아요. 동양에서만 이게 있는 거라.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붓을 제일 많이 활용했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넘기면은 음양은묘라 그랬죠. 여기도 이제 주의해서 볼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글자예요 지금. 요 자체가 글자인데 글자처럼 안 보이잖아요. 위에 있는 글자가 그늘음자야. 변양자고. 양 그랬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금을 쳐잖아요. 근데 그 선이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요. 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다음에 양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는 뭐냐 하나, 둘 이렇게 한 거예요. 삼촌 단지가 바뀌었네요. 삼지 양천으로 바뀌어버렸죠. 선천에서는 양이 셋이었잖아. 이제 이렇게 여기 숫자가 2고 여기 3이라 했잖아. 근데 이 근거가 어디서 난 거야 원래? 이렇게 보는 그 근거가 원래 어디서 난 거예요? 요거 생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생수. 생수는 뭐냐면 1, 2, 3, 4, 5잖아요. 양이 몇 개예요? 2개. 양이 3시 1, 3, 1, 3, 5 음이 2개. 여기서 나온 거 원래. 근데 지금은 부처는 뭐냐면은 생의 시대가 아니라 이래서 성의 시대거든. 그러면 6, 7, 8, 9, 10. 두 바퀴 버려. 음이 하나, 둘, 셋, 양이 둘이죠.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음의 시대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문자들 해석하면 그래요. 예전에는 남자가 주도권을 잡았다. 근데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 부처는 그 균형이 선천과 부처의 큰 차이는 뭐냐면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게 생장시대는 그래요. 한창 자라날 때는 균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남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일월성자 다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으면 뭐냐면 안정을 드리는 거지. 이거는 안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때는 한참 클 때는 안정 같은 게 없어요. 일단 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쏠렸다 몰렸다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썽을 피우는 게 어린애들이지
어른들은 맞성을 잘 안 펴요.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생장시대가 아니라 다 이루어진 성장시대예요. 성장시대에서는 성수를 사용한다 그 얘기지. 성수를 사용할 때는 균형을, 조화 균형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 상시대니 남성 상시대니 그것은 생장기에나 해당했던 얘기지. 솔직히 그래요. 뭐 이시조선 500년 동안 뭐 여성들이 핍박과 서름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는 모계사회라고 있었어요. 부계사회만 있던 게 아니고 모계사회도 많았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덮어놓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갖다가 구박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뭐냐면 그런 게 없어요. 남성 어떤 것이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은 후천 인전 문명에서는 뭐냐면은 조화 균형이에요. 누가 위에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돼. 그게 이제 6, 7, 8, 9, 10이라는 숫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 6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거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하면 그 의미가 나오게 돼 있어요. 1, 2, 3, 4, 5하고 6, 7, 8, 9, 10하고 가장 그 차이는 5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5가 들어가느냐 빠졌느냐 이제 그 차이잖아.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5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5가 있고 없고 중심이 있느냐 중심이 어떤 거예요?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중심이 5가 들어가면서 양수가 음수가 되고. 그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맞는 얘기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4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정된 거지. 사방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있어야 다 공급을 해주지. 근데 이런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안정을 바라지만 뭐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딱 했을 적에 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사회 중심은 5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평면의 중심이고 이제 입체 중심은 7이라 그랬죠. 이제. 어쨌건 5나 7의 기능은 뭐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않게끔 중간에서 골고루 분배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오로 우리말 다섯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다 서게 한다. 그 일곱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걸 다섯이라고 한다면은 일구다. 일곱. 근데 그건 좀 이상하다. 일곱하고 일구다. 일구는 일이 9개란 얘기죠. 그거는 1, 2, 3, 4 이게 전부 다 1이야.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1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이거 다 1이야 그냥. 0에서 10까지 가려면은 9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9개니까 1구는 거지 이제. 밭을 1구고 이제. 근데 7이란 말은 좀 다르죠. 1을 갖다가 곱빼기를 한다 그 얘기지 이제. 1을 갖다가 최대 곱절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 1이란 놈은 뭐냐면 본래 빛이에요. 그게 생명의 빛이거든. 양이니까. 그걸 최단으로 이렇게 부풀어내는 게 곱빼기로 만드는 게 7이란 얘기죠. 그래서 7 하면은 밝은 거지. 그 6이라는 놈이야. 이거는 짝수잖아요. 뭐하고 짝이죠. 이게 짝이라는 건 둘로 나눠졌다는 얘기야. 이쪽에 3, 이쪽에 3, 3 더하기 3이니까. 음이 3개, 양이 3개, 3개씩 따로 나눠진 걸 말하는 거죠. 음이 3개, 양이 3개. 그러니까 그 기본은 뭐냐면 3이에요. 그 짝도 이가 하나, 둘, 세 개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눠졌다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6이라는 놈은 중심이 아니고 삼극이 그 모습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거. 근데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못하지 이게. 짝이 있긴 있는데 6이라는 놈은 분명히 짝이 있어요. 있는데 중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 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사도 중심이 없으면은 있긴 있어도 그게 별 효과를 못 누려요. 근데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사 중에 어느 하나로 빠지면 중심이 없어. 중심을 어떻게 잡아 또? 그 절대적인 숫자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 하나하나 그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여기 삼지 양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뭐냐면 선천과 후천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 얘기죠. 그럼 어떻게 뒤바뀌었느냐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제 여기 묘, 축 여기 음양은 묘고 묘부에 이게 근데 정사부치 축부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앞에 여기 미 사지 미분이 없을 거 사, 묘, 축 요 3부의 그 이치를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부라 했잖아. 사 여기 비자주자 부문천사 그랬거든요. 사부기 때문에 여기 부문천사 이렇게 썼어요. 이 사부는 뭐냐면은 뭘 숨겨놓았느냐면은 시간의 머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식 아니라 사실. 예. 시간의 머리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요거하고 요 한 양 기초 통량 속에 요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냐 음기초 동량이지 또 이거는. 이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요거 세 개가 여기 요 속에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근데 요거는 뭐냐 시간의 스타트고 그리고 요거는 묘니까 묘하고 유가 한 짝이야 원래. 그래서 요거는 세수지. 세수인데 정월달이 유라면 요건 7월달을 말한 거예요. 그 요거는 축하고 축이죠. 축은 뭐냐면은 축하고 미죠. 미. 그 축하고 미는 뭐냐면 세수를 말하는 거예요. 세수. 산천에서의 세수는 진술에서 나왔잖아요. 진술. 근데 후천에서의 세수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술이 아니라 진술은 양이니까 이제 음으로 뒤바뀐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는 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기미 기축. 그래서 기미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미 기축. 요거는 기유 기묘. 기유 기묘 하면은 현무경이 기유년에 나왔잖아요. 요거는 기사 기해진제. 기사 기해. 그래서 요걸 천문이라 그래요. 이렇게 부문천 이렇게 부문천 게 천문부 천문을 말한 거예요. 천문 음양 정사라는 게 앞에 있었거든요. 이게 천문이고 이게 음양이지. 그래서 음양을 쓴 거예요. 천문 음양. 그럼 요거는 정사네. 썼네. 그러니까 정사부라고 쓴 거예요. 여기도 정사라고 써놨죠. 이렇게 그 증상께서 이렇게 정사라고 쓰지 않았으면 음양이 정산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았으면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앞에 천문으로 음양정산이라 이렇게 써놓고 여기 천문으로 음양정산이라 이렇게 썼는데 요 천문이 조금 아까 말한 요건 사부 요걸 말했고 여기 천문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음양이 요 음양이고 이게 음양 그 다음에 정사가 요거다 이제 그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이 친절하게 다 달아났을까요? 또 그래서 안 전혀 못볼 거로 생각을 했었는 거죠. 그런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부 속에 들어있는 글자를 분해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분해자가 36개라고 전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부슬부슬 쳐보면은 요것도 친일 요령이 이제 요거부터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거 그 친일 요령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그 친일 요령도 사수장이 만들었네. 그분들이 이제 전해준 거지. 만들었다고 봐야지. 이제. 그건 이제 일제 때부터 1920년 음력 4월 5일부터 이제 그 부친의 요령을 일러준 거예요. 사수장이. 그때부터 이제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없고 거의 다 직업이 농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 경상도 지방. 그 농 한 개 모여가지고 그렇게 시간 널널하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소축 이제 불 태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축한다 이제 소축하면서 그 방법을 갖다 그렇게 일러줬던 거죠. 근데 이제 일기법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파간 반응이 생겼죠. 이제 어쨌건 이걸 통해서 사, 묘축, 삼구를 통해서 천문으로 음양 정산이라 한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증상께서 뭘 일러주려고 하냐면 첫 번째 천문을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천문은 땅을 말한 거예요. 천문이니까. 음양은 땅에서 벌어진 상대를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는 인간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인이군요. 그렇죠. 천지인이 함께하는 그 원리를 갖다 이 속에 밝혀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기초동량 놓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비자주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간지지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구궁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들어가더라.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떤 느낌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화살이. 어사화 같은 거 있잖아요. 어사화 같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1개예요. 11기체를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여기는 요거는 머리통이고 요거는 몸통이야. 여기도 그래요. 이 꽃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꽃에 여기 오행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오행은 전부 다 편하게 펼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오행을 갖다 집어넣고 여기도 그래요. 이것도 여기 5개인데 여기까지 없어요. 6개예요. 이제. 하늘에는 오행이고 땅에는 6기다. 이제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의미를 하면은 그 부의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 깊게 이렇게 자꾸 뭐 우러나오고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거는 달라요. 보면 볼수록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정사를 하는 거라. 인간이. 그래서 정사하는 것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6개, 그리고 이게 7정이라 지금. 7정으로다가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원래 7정축이라 그래요. 7정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밤하늘에 어두움을 밝히는 게 7성인 것처럼 정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두운 세상을 갖다가 밝게 다스리는 거라 이제. 근데 외형으로는 6개가 있죠 이게. 6기를 가지고 다스린다 이제 그 얘기죠 지금. 6개의 한 중심이 7수니까 7은 중심에 집어넣고 6은 밖으로 집어넣고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요 글자 수가 36자라 그랬죠. 앞에도 36자로 시작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헌무장이 다 끝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요걸로 마치고 질문 받는 걸로 하죠.